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창업벤처연구실 강재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500만 원, 박수! 네. 네. 오늘 이 영상은 500만 원 이하로 창업하기라는 타이틀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정보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연쇄 창업자, 자칭 창업의 신, 땡땡땡 아카데미의 김태희 대표십니다. 예, 여기 김태희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어려운 자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해외 명문대 경영대를 나와서 지금 평생 취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이분은 예, 창업만 하셨다는 이분. 현재 어학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포켓몬 네, 등 12개의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다는데요. 취미는 창업하기.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은 주당 20시간 미만이랍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500만 원 이하로 보세요. 500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예, 김태희 대표님이십니다. 예, 이제 김태희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개를 해주실 때 이거 뭐 사기꾼 같다. 어떻게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을 하냐. 뭐 그러면서 일은 안 하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지껏 어떤 창업을 했었는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해보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 창업을 한 20번, 한 30번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24번 창업을 했다가 이제 그 중에서 10개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사업이 12개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창업을 처음 했었을 때는 20살, 21살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을 도와가지고 했던 사업이 막 치킨집, 뭐 편의점, 뭐 노래방, 피자집, 유학원 안 해본 거예요. 심지어 뭐 이렇게 주유소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했었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이제 올인을 가셨던 거였죠. 그래서 그걸 가셔가지고 이제 손님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쯤 매출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대충 사면은 사는 날부터 돈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빤히 보이는 거죠.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사업이 한번 망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 빚더미에 앉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창업을 이렇게 5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싶었던 게 사실 그게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잘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 이제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원칙을 약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창업할 때 이 7가지 원칙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세요?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잘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는 진짜 실력은 창업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아이디어를 쳐내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셀프 필터링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거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맛있는 음식점을 갔어. 맛있는 음식점 갔으면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와, 사람 많은 거 봐. 나도 이런 사업할 수 있겠다. 다들 그런 생각해요. 뭐 남이 뭐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뭐 사업했는데 잘 된대. 그러면은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한테나 떠올라요. 그냥 진짜 뭐 40대도 떠올리시고 20대도 떠올리시고 나도 사업해볼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실력은 뭐다? 창업을 이거는 안 돼, 이 아이템은 안 돼 하고 골라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킨집, 그렇죠. 피자집,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돈을 잘 벌 수 있죠. 그건 잘 버는 분들 많아요. 치킨집에서 막 월 1000 버신 분들 많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내가 만드는 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5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젊은 층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 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40, 50대 층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는 말 그대로 뭐 한 3천만 원 정도 빚진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데 40, 50대 돼가지고 창업하다 망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원칙 같은 경우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보긴 했지만 그 저의 창업을 이렇게 연속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준이 됐었고 어떻게 저의 그거를 망하지 않게 만들어준 하나의 이제 보호 장치 같은 느낌이라서 어떤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창업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거나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일 자체가 나의 거의 하루 왼종일을 잡아먹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자기의 삶의 지옥이 펼쳐진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싫은데 꾸준히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실 때 뭐 제가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관두세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렇게 관두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 맞으면 관두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들을 그렇게 말씀 쉽게 하시면 안 되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남의 인생인데. 남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막 쉽게 관두라고 하면 안 되지. 뭐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막 이렇게. 생활 책임져 줄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관둬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안 맞는다 그럼 과감하게 관두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잘하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갖고 오거나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이미 다 하고 있어. 문식점을 내려고 했더니 나보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집을 냈더니 나보다 커피 잘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안 되는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잘하지 않아도 매출이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경영대에서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햄버거를 맥도날드보다 잘 만들 수 있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모든 사람이 손 들죠. 근데 여기서 맥도날드보다 햄버거 많이 팔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건. 왜 내가 자꾸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앞서 나가야 되느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만 잘하면 돼요. 평균보다만. 내가 잘하고 좋아하면 그냥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더 그것이 나를 이제 앞서 나가게 만들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이것이 과연 돈이 되겠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커피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내가 커피를 잘 만드니까 커피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로망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아해 보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첫 번째로 창업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못 벌게 되면, 그러니까 창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100만 원을 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높잖아요.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0대 청년들이 평균 수도권 청년들 한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축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과연 그 금액으로 지금 좀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그러니까 뭐 정책 쪽에서 지원해 주시지 아시겠지만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뭐 3년이나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매출도 못 익혀보는 사업들 많고 순수익이란 걸 구경도 못 해보는 사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쿠팡보다 돈 많이 벌어요 얘기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쿠팡보다 돈 많이 벌어요. 왜? 우리는 수익이 나잖아요. 거긴 적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쿠팡보다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하하하 웃지만 그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쿠팡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들어서는 우스운데 생각보다 이렇게 벌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수익을 번다는 거가. 그래서 월 100만 원을 정도를 벌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게 그렇다면 내가 2,000원짜리를 많이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내가 5만 원짜리를 20개 팔아서 1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매출이 그게 나올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시작하는데 500만 원 이하로 돈이 들어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를 만들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카페24를 시작한다던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다던가 쿠팡에 입점한다던가 뭐 지그재그 입점한다던가 그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거기서 입점해가지고 뭔가를 팔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자사몰을 만들어가지고 자사몰 디자인으로 써가지고 개발을 해서 왜 이거를 앱으로 시작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끔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뭔가 창업하면 무조건 앱부터 개발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왜 무조건 창업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창업을 해서 내 물건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먹힌다 싶으면 그때 돈을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예를 망해도 들어. 상관없는 돈을 써야 돼요. 500만 원 정도면 우리 20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냥 한번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도 더 날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만 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많이 해보니까 사실 500만 원도 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아, 타이틀 잘못 정했네요. 우리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이렇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0만 원이면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달 한 달 월급인데. 아, 그러니까 200만 원을 하는 게 또 현실성이 있겠다. 최저임금이면 20대가 하면은 그렇죠. 아, 타이틀 수정해야겠네. 우리 네. 2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500만 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하려면 되게 많아요. 아마존에 입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의 일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원칙이 이제 어떤 계약이 묶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뭐 상가를 계약한다던가 이제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제 잘못돼 버리면 문 닫아도 계속 돈 나가야 되고 뭐 원상복구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또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딱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제가 뭔가 시도로만 따지면 정말 수십 가지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야, 한번 해보자. 해봐. 그래서 다 해봤는데 망할 게 없으니까. 돈을 잃을 게 없으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자녀 이름 되고 뭐 배우자 이름도 되고. 뭐 알고 봤더니 5세야. 그렇지. 5살.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을 그냥 시작하면 되지. 그냥 되게 핑계들이 많다는 거죠. 아, 나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냥 사업자를 내 보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접해야 되는 신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하나가 구글 신이고 하나가 네이버 신이세요. 아, 이거 B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굿B, 네, 굿비나 넷비야. 이 두 분들은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진짜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어떤 요식업에 대한 결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디에서 무슨 뭐가 뭐 새로 창업하는 거 그런 거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찾아보면은 그냥 빅데이터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할 때 500만 원 미만으로 할 때 무조건 하시고 계약이 묶이지 않으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살짝 다른 문제긴 한데 6번이 이제 뭐냐면 제가 회사의 고객들한테 내가 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이제 갑질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나 물건이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있을 때는 내가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한테 뭘 사겠대요. 나한테 사겠다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팔 거예요. 딴 데 가서 사세요. 왜 나한테 이걸 사려고 하세요? 왜 내가 굳이 당신한테 팔아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죠.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우리 2년 전으로 들어가면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막 현금으로 막 주면서 그렇죠. 제발 마스크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 독점, 그렇죠. 나만의 서비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파는 게 나밖에 없다던가 이제 나밖에 안 된다 치면은 내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요. 물건을 그래서 그런 안 팔어. 것들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나 안 팔아. 싫어. 어쩔 거야. 내 이렇게 물건인데. 나가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된다는 얘기는 내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 보일 것 같으면 내 사업과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그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맛집, 뭐 뉴욕 같은 데는 막 줄 서서 먹고 막 예약도 네. 안 된다 그러고 막 네. 오히려 소위 말하는 백통에서 막 네.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갑질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것도 되게 컨트롤이었는데 마지막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사업에 과연 내가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위에 했던 말하고 되게 차이가 있어요. 위에 했던 말은 반드시 뭐 내가 잘하나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 사업에 결국엔 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의 일임이 가능한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자동화할 수가 있나? 이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종업원이 나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맛집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셰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잠실 여신 고든 삐씨, 그러니까 그분이 레스토랑을 냈는데 거기 가면 그분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안 왔어요. 한국에 아예 오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레스토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신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죠. 쉽게 말을 하자면.